지난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 학생부 종합전형조사단에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인식이 커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둘째, 대학의 학종 평가 기준과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셋째, 학종과 논술 등 수시 위주로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겠다. 넷째, 사회통합 전형의 도입을 법제화하겠다. 특히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없앴고 학생부에서도 대입에 반영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큰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주요 항목 중에서도 자율동아리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펙 부풀리기에 단골 소재였던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까지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한 상태로 학생부에 기재되거나 대입에 반영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자 앞으로의 입시는 사실상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와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로 양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생부 기재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영역이 있었으니 바로 교과활동 영역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의 종합이견이나 학교별 자율활동, 정규 창체 동아리 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 여전히 남아있는 요소가 있지만 학생이 가진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항목은 교과활동이 된 것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도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떤 과목에서 어떤 학업 성과를 보였는지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과활동은 각 과목별로 1년에 500자까지 기재할 수 있어 여러 과목을 이수할 경우 4,000자 분량의 내용이 기재되므로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대입 자소서가 4개 문항 5,000자 분량으로 작성하던 것이 최근에는 3개 문항 3,100자 분량으로 축소되었고 이마저도 2024 학년도 대입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학생부의 교과활동은 자소서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입시 서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가 더욱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평가와 기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특이라고 불리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부의 꼭과도 같은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특 기재를 필수화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기록해 주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식한 교육부에서도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실시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학생부 기재 표준안을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부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부터 주요 과목 선생님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준비와 상담에도 바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2019년 12월 17일에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은 고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필수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과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며 특히 학생별 특징이나 특이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특을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모델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업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 과목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대체로 10에서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에서 90%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지필시험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내신 성적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므로 한치의 오류나 불공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데 그러자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수행평가보다는 평가와 기록이 용이한 지필시험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입 개편안으로 학생들의 과목별 세특을 다채롭게 기록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새로운 수업 모델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수행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평가마저 수업시간 중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 고민이 커졌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다양하게 드러내기 위해 보고서 쓰기와 발표를 주요 수행평가로 활용해 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학생들의 학생부는 일반고 학생들의 학생부와 비교해보면 질과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이면서 개별 학생들의 특징과 학업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공정한 상대평가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선생님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건투를 빕니다.